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연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치인의 말솜씨, 연설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정치인 중에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연설도 그냥 뜬구름이나 잡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말을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존재고 연설도 그냥 좋은 말, 좋은 단어만 많이 쑤셔넣는 한국식 연설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미국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액션 플랜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해석해드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한국 정치가, 특히 한국의 보수 정치권이 배워야 할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적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연설은 총 30분 정도 길이라서 다 읽어드리고 해설까지 곁들이면 1시간을 해도 모자랄 테고 또 인사말, 우리와 관계가 적은 내용, 의미가 적은 부분은 제했습니다. 전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오프닝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이기는 합니다만 관전 포인트가 좀 있어요. 이제부터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전 세계의 존중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일매일 저는 그저 미국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법의 저울은 균형을 잡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정부의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법률의 무기화는 종료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며 훨씬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국 중심주의, America First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훨씬 강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건으로 기소가 되고 선거도 하마터면 못 나올 뻔했던 그 법적인 리스크들, 본인이 겪은 고초들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과거에 잠시 연이 있었던 배우, 포르노 배우예요. 이 배우가 자기와 트럼프 간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지불한 혐의, 국방부 비밀 문서를 퇴임 시에 가지고 나가서 돌려주지 않은 혐의, 선거를 방해하고 무력화하려고 한 혐의, 선거 결과를 변경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에 휘말렸고요. 일부는 취하돼서 없어졌고 일부는 아직 남아있는데 당선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구설에 휘말리고 공격을 받은 만큼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최근 선거는 끔찍한 배신과 그동안 일어난 많은 배신들을 완전히 뒤집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믿음, 재산, 민주주의 그리고 물론 자유를 되돌려주라는 명령입니다.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락은 끝났습니다. 이 단락의 앞에는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나 재해들, 허리케인, 산불 같은 그리고 정부 예산을 자국민에게 쓰지 않고 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쓰는 행위, 불법 이민자들이 감옥이나 병원에 들어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국가 예산을 쓰는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배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 이제 자국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재산을 돌려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해온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지금껏 미국이 유지해온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에 대한 적대, 외국인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1기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됐어요. 원래 미국은 세계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든 러시아든 동북아든 계속 시간과 노력과 또 자국인의 생명을 써가면서 개입을 해온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걸 놔둬서 골맞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판단도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중동을 그냥 놔뒀을 때 나중에는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미리 개입해서 불량 정권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강제로라도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늘 그런 역할에 반대해 왔습니다. 고립주의, 불개입주의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타국의 일에 되도록 간섭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민은 지난 정권들에게 배신당했다. 나는 미국을 위해서만 일하겠다.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회복,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식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수백만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Remain in Mexico 정책을 재도입하고 Catch and Release 관행을 끝내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범을 방지할 것입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놀라운 얘기는 아니죠.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1기 때에 비해서 입장이 더 강경해진 거예요. 벽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대가 막아서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수백만의 criminal aliens를 돌려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불법 이민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criminal aliens는 불법으로 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추방당했어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도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criminal aliens라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외국인을 감옥에서 보호하느라 나라 돈을 쓴다는 서술과 이어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감옥 전체의 재소자 수가 120만 명이 좀 넘는 수준이라서 수백만의 외국인 범죄자가 감옥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과장된 표현이거나 아니면 외국인 전과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추방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Remain in Mexico라는 것은 역시 일부 언론이 멕시코인은 멕시코에 남아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이 제도는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던 비멕시코인이 치안 문제 또 신변 안전 때문에 원래는 미국 내에 들어와서 기다리게 해주고요. 법률 지원도 해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런데 그걸 2019년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멕시코 안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법률 지원도 대부분 끊는다. 이렇게 방침을 바꿉니다. 이게 Remain in Mexico 정책인 거예요. 2019년 한 해 동안만 거의 6만 명이 멕시코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걸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은 불법 체류자를 잡으면 바로바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잡았다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catch and releas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는 안 하고 전부 잡히는 대로 그냥 추방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멕시코에서 들어온 불법 미등록 이민자를 다 내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미국 내 히스패닉 계열 근로자가 3,200만 명이 넘고요. 전체 워크포스의 19%나 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중인 노동자의 숫자는 830만 명 정도 돼요. 전체 워크포스의 4.8%입니다. 그리고 그중 70%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이에요. 불법 체류자를 전부 잡아서 내보낸다는 얘기는 워크포스의 5% 가까이를 잃어버리는 일이고 게다가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남들이 잘 안 하는 단순 노무, 캐시잡으로 불리는 비숙련, 저임금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면 미국은 말 그대로 일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현재 실업률이 4.1% 정도 되는데 자연 실업률을 보통 2에서 3% 사이로 보니까 실업자를 전부 고용해도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따로 원문을 읽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멕시코의 약물 카르텔, 뭐 원래 우리가 약물 카르텔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노딱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약물, 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는 명령서에도 사인을 하고 외부의 적법,
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원래 전시의 외국인 첩자들을 잡아서 처벌하거나 내쫓는 200년이 넘는 법을 카르텔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르텔이 테러 단체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설명하기에는 긴 효과가 있는데 카르텔의 조력자들을 폭넓게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고요. 게다가 카르텔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카르텔을 경찰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가 가서 잡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는 대규모의 과다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Drill baby drill, 이것은 미국 석유산업의 슬로건이죠. 석유를 계속 뽑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며 다른 어떤 제조업 국가도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용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 비축량을 꼭대기까지 다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 발 아래에 묻힌 이 액체 황금이 이를 실현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 전 선거운동 때부터 석유 산업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래서 셰일 오일 산업을 제재하기도 했어요. 중부 공업 지역, 석유 산업이 발달했던 곳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석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 사용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번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 압승을 거두게 한 장본인이 바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중부 공업 지역의 주들입니다. 트럼프는 신재생이 어쩌고 탄소가 저쩌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원하게 뽑아서 싸게 쓰자, 외국에도 내다 팔자, 에너지가 있어야 제조업도 다시 부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원하죠. 해도 안 뜨고 바람도 안 부는 나라에서 신재생 타령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인 원전을 다짜고 몇 년째 미친 소리를 하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저것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그린 뉴 딜을 종료하고 전기차 제조 의무를 없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제가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드린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은 원하는 차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다시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확신에 찬 투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에 많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유럽의 자동차 규제 때문입니다. 몇 % 이상을 전기차로 생산해야 된다는 쿼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을 억지로 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없애버리겠다, 내연기관만 만들어서 팔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트럼프 연설에서 작은 것들을 몇 가지 더 정리해 드리자면 정부 차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은 철폐한다. 이걸 온라인에서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가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던데 자유는 대통령이 허락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PC주의에 대한 강요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정부의 젠더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남긴다. 아마도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모두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또 군대 내에서 급진적인 정치 실험을 전면 중지하고 적과의 싸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도 또한 PC주의에 대한 배격입니다. 군 내에 쓸데없는 거, 이상한 문화, 괴상한 사회 실험 같은 거 시키지 않겠다. 전투력만 신경 쓰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지금 한국 군대 꼴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이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파나마 운하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 초기 정부의 액션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연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100여 개, 원래 200개를 할 거라고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첫날 한 건 거의 100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첫날만 100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 다양성 정책 폐지, 사면령, 이런 것부터 지명을 바꾸는 것까지 분야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기후협약을 탈퇴하거나 다양성 정책을 폐지하거나 기름을 왕창 뽑아서 싸게 쓰자고 하거나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 본인이 유권자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 PC 없애고, 말도 안 되는 젠더 구분 없애고, 말도 안 되는 탄소 제로 노름 없애고, 전기차 쿼터 때문에 내연기관차 생산 못하게 하는 규제 없애고, 기름 마음대로 뽑아서 마음대로 쓰게 해주고,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바로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일종의 퍼포먼스이자 세레모니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뿌리자, 지원금 준다, 지역 화폐 나눠준다, 이런 단순한 한국식, 이재명식 쓰레기 같은 포퓰리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트럼프에게 표를 줬어요. 러스트벨트의 스윙보트 주들이 전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고 산업에 다시 뛰어드는 나라, 규제가 없는 나라, 시장이 자유롭고 기업이 자유로운 나라를 바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고, 실제로 연설에서 트럼프는 자기를 지지해준 자동차 산업, 석유 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한국 정치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공약도 그냥저냥 비전 없는 공약, 기대 없는 유권자, 하든가 말든가 나라 꼴은 어차피 똑같은 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서울시 여기저기서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고 용도가 상향되고 규제가 풀려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해줘야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치는 어떤 꼴입니까? 하는 약속부터가 상당 부분 그냥 비전 없는 쓰레기예요. 후보들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작 공항 지어준다는 헛소리나 치고 다니고, 예타를 면제해준다는 게 공약이고, 예타를 면제해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공약입니까? 그냥 매표지. 당장 산업이 어떻게 되고 지역이 어떻게 되고 없던 것이 뭐가 생기고 있던 것이 뭐가 없어지고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거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냥 놔두면 내가 알아서 언젠가는 해줄게.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줄 알아. 이게 대한민국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이라도 하나 생기면 그 동네 정치인이 전부 자기가 한 거래. 자기가 수건을 풀었대. 지지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지지자들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정치,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거지 같은 공약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그거 이행했다고 높은 공약 이행률이라고 떠드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맨날 우리 당은 25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 당은 40만 원 준다.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투표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도 많은 사람이고 어디로 튈지 예측도 잘 안 되고 말도 좀 함부로 하고 욕하려면 욕할 것도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거기 반대하더라도 실제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죠. 그렇지만 그냥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저렇게도 볼 수 있고요.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국민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딴 비겁한 소리 안 합니다. 사사건건 물어보라고 뽑았습니까? 결정을 하라고 뽑았지? 제가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모습은 솔직히 부럽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그 위대한 국민성도 저는 부럽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